부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관계일지 모른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감정들로 어지러이 엮여 있는 그야말로 무엇보다 질기디 질긴 인연. 몇 해 전 나는 TV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 푹 빠져 지냈다. 많이 아팠던 때였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다. 당시 매일 퇴근 무렵이면 배터리가 90% 이상 소진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은 반쯤 나가 있고 입안에서는 쓴 내가 나고 풀려버린 발은 자꾸만 허방을 짚었다. 밥을 넘길 기력도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니 꾸역꾸역 음식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 나서는 곧장 소파로 향했다. 몸은 그대로 골아떨어지길 원했으나 매번 남편이 나를 TV 앞으로 이끌었다. 소화라도 시키고 자라는 뜻이었다. 그의 서툰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반쯤 들어누운 상태로 TV를 봤다. 그때는 TV를 봐도 보는 게 아니었다. 그저 화면에 눈을 대고 멍하니 누워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어떤 볼거리도 내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효린의 민박 재방송을 보았고 그 후론 나도 모르게 깊게 몰입하게 되었다. 몸은 내 집 소파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온통 TV 속 세상에 가 있었다. 이효리 씨가 사는 모습은 마치 내가 꿈꾸는 삶의 집약체처럼 보였다.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남편이랑 반려동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 모든 근심,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그곳이 내가 꿈꾸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을 보며 순간순간 힐링했고 또 한편으론 그런 삶을 가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깊이 갈망했다. 나도 효리처럼 살고 싶어. 집값이 싼 시골에 내려가 저렇게 살 순 없을까?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녀를, 크고 좋은 집에서 누리는 생활을, 다정한 호위무사 같은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방 한 켠짜리 시골집 하나 구할 돈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그 생각뿐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지은 집이 몇백 채가 넘었다. 결단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부질없는 열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다가 한동안 붙박인 듯 서 있었다. 늘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녹음이 무성해진 6월의 아침이었을 것이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창가에 서서 꽤 오랫동안 밖을 내다봤던 것 같다. 싱그러운 나무들,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새들, 주차장을 줄지어 빠져나가는 차들, 바쁘게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이 내가 선 자리에서는 그저 평화롭고 평온하게만 비쳤다. 아니,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베란다로 나갔다. 낡고 정돈되지 않은 집이었지만 작은 담요 하나 깔 자리는 있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치 명상을 하듯 따뜻한 차를 홀짝였다. 내 다리 위로 올라온 반려견 까꿍이와 함께 질릴 때까지 창밖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래를 해야 한다는 책무가 떠올랐고 출근 준비를 위한 기운을 낼 수 있었다. 이효리 씨가 가진 느긋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경제적인 여유에서 비롯된 생활과 환경의 안정이 선행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던가? 이효리 씨 본인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녀처럼 살고 싶어서 애가 달았던 마음은 내 처지에서는 욕심이었다. 입으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한 생활의 편리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건의 기준을 맞추기 전에 보다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효리 씨는 지금도 충분히 화려하다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기준으로 보자면 많은 걸 버리고 비운 것도 사실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단조로우면서도 간소한 삶을 택했다. 그러나 단순히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살뜰한 남편, 여유로운 전원 생활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느리게 살기, 간소하게 살기. 누구나 이효리 씨처럼 살 순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녀처럼 생각할 순 있다. 또한 누구나 그녀처럼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녀처럼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효리처럼을 갈망했으나 환경적 제약이 있음에 낙담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허름한 베란다 앞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했다. 한 달간의 베란다 체험으로 열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욕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고 시들해진다. 바라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일종의 체념과 타협,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욕심이다. 열망이 사라진 자리엔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한층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삶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아프지만 그렇게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욕심과 열망으로 우리는 늘 고통받는다. 욕심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순간 열망에 사로잡혀 너무 과하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은 아닐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둘 고개를 드는 봄날의 새순처럼 우리 마음속 욕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피어난다. 어쩌면 욕심의 가짓수를 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순간적인 열망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극빈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배부른 자들만 자유를 안다. 별 시답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가볍게 콧방귀를 끼며 비웃어 주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궤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하지만 가벼이 웃어 넘기려던 입꼬리가 끝내 바르르 떨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곡을 찔린 듯 갑자기 호흡이 흡 하고 멈춰진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의 말은 맞는다.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다. 그 사람의 말은 틀리다. 가난하다고 자유의 필요성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갈망한다.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몸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원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구멍에 손뭉치를 쑤셔 넣은 듯
숨이 턱턱 막혀오고 온갖 번뇌로 머릿속이 들끓을 때면 간절히 바라곤 했다. 차라리 절에 들어가 수도자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는 열망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물론 그저 공허한 생각뿐이었지만 그만큼 해탈을 절절히 소망했다. 그럴수록 여행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여행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사실 신혼여행 이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여행의 맛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말하자면 극빈한 사람은 여행의 맛이 뭔지도 몰라였다.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활동이 삶의 지속성을 견고하게 해주는 윤활제가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즈음 잠시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다. 친한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낯선 도시로 갈 예정이었고 자매들과의 여행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일찌감치 양측에 밝혀놓았다. 늘 그렇듯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휩싸여 홀가분하게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여행 며칠 전 공교롭게도 집안에 작은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 세월 동안 이 집은 수리를 전혀 하지 않아 새씨가 무척 헐겁다. 그래서인지 외풍이 심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여서 방마다 작은 난로를 하나씩 구비하여 매년 겨울을 나던 참이었다. 복도 쪽 방은 말 그대로 냉골이 따로 없어서 한겨울에는 그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오싹할 지경이다. 하지만 거실 방이 너무 비좁아 2사람이 함께 잘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 혼자 그 추운 곳에서 잠을 잤다. 불은 그 방에서 났다. 남편이 덮고 자던 이불에 난로불이 옮아 붙은 것이다. 남편은 잠결이라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세 눈치를 챘던 모양이다. 자기 딴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불을 꺼보려다가 손에 작은 화상을 입고 말았다. 잠기가 밝은 내가 얼른 깨서 뒷수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법 큰 불로 번졌을 것이다. 왜 곧바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는 다그침에 남편은 그저 민망한 듯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안다. 지키고 싶은 자존심, 미안함, 두려움 등이 섞인 표정. 앞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천지가 되더라도 아직은 혼자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선으로 드는 것일 테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그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갈수록 불안하기만 했다. 혹시 컵을 깨뜨리지는 않을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을 내지는 않을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해 식은땀을 뻘뻘 흘리지는 않을까? 까꿍이 화장실을 치우려다가 집안 여기저기 오히려 개똥칠을 해놓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이 다 앞섰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나만의 시간을 더 갖지 못하고 그에게 붙들려 있던 실정이었다. 남편의 손에 난 화상 자국에 연고를 발라주며 표가 나지 않게 가녀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를 불러. 바로 옆에 있는데 왜 혼자서 그랬어? 내가 있는데. 하필 여행을 가기로 한 전날에는 까꿍이 녀석까지 갑자기 탈이 나서 동물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싶더니 저녁에 갑자기 설사와 함께 혈변을 받다. 깜짝 놀라 곧바로 근처에 있는 동물 메디컬 센터로 향했다. 결론은 장염이었다. 검사만 4가지를 하고 수액을 마치고 약을 처방받고 처방식 사료를 구입했더니 2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금액이 청구되었다.
야간 진료라 혈증까지 붙어서 더 비쌌다. 까꿍이의 갑작스러운 병원 행만 아니었다면 나는 자매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바닷가로 훌쩍 떠났을 것이다. 다음 날 병원에 다녀왔다고 내 무릎에서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까꿍이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 어디 안 가고 까꿍이 옆에 있잖아. 그 시각 강릉에 도착한 언니와 동생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지인들 역시 며칠 전 잘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눴다며 인증 사진을 보내왔다. 내가 함께 할 수도 있었던 두 여행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게는 먼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별일이 있을 뻔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에 감사해서였을까? 더 이상 설사를 하지 않는 까꿍이를 지켜보며 그날 저녁 남편과 값싼 캔 맥주를 부은 컵을 부딪혔다. 안주는 멸치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나 스스로 채운 것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떠날 수 있음에도 떠나지 않은 건 결국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상대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를 떠나지 않는다. 이 가치를 훼손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군 것도 바로 너였잖아. 그날도 이런저런 혼잣말로 마음을 다독였다. 이제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단지 나는 아직도 받아들임의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기류에 잠시 몸을 휘청거릴 때가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르지 않는다. 자유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저 인내할 뿐이다. 우리에겐 자유보다 더 큰 현실의 무게가 있고 그 초라한 현실이나마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쳇바퀴를 멈추면 간신히 붙잡고 있는 현실도 함께 멈춰버릴까봐 겁이 나서 감히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모르지 않는다. 누려보지 못했다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먼 곳의 무지개처럼 그저 갈망하며 바라볼 뿐이다. 때론 무심하고 초연하게, 때론 시기하고 애달파하며 타오르는 갈망을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곳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으며 하지만 무지개도 먼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테지. 화려하고 선명한 무지개만 무지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날 저녁 나는 손에 쥔 맥주컵 안에서 희미한 무지개를 만났다. 비록 목구멍 안으로 단숨에 사라져버렸지만 그것은 걱정과 불안을 유예해주고 느슨해진 다짐을 다시게 조여주는 그런 순간의 반짝임을 분명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나만의 자유를 찾으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을진데 자유의 형태라고 똑같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남들과 달라. 이 말을 한 1000번쯤 되뇌어야 비로소 완전한 언행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한 10,000번쯤 가슴에 아로새기면 비로소 깊은 각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남들과 달라. 또 한 번 주문처럼 외우고 하루를 시작해본다. 나처럼, 나로서, 나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내력을 더 단단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한다. 늘 그렇듯 내일이면 다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살아남는 중입니다. 이 결혼에서입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삶이 던지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록. 저자는 박진서님인데요. 저자는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부부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여태껏 남편을 떠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저자의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그의 곁에 머물러 있기 위한 다짐이며 힘겹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썼던 오랜 흔적들을 담았다고요.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글은 저희 부부 생활도 뒤돌아보게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계, 각자 살아온 환경을 하나로 합치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관계, 누가 속박하는 것이 아닌 서로 원해서 하는 약속, 처음의 마음이 한결같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요. 오늘은 글을 읽으면서도 조금 숙연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